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제가 사업자한테 받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본인이 어디 딴 데 가셔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나중에 본인 사업소득, 카페 사업소득과 합산돼서 신고가 되는지 이런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말씀드릴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봅니다. 이분의 주업은 카페 사장님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의뢰가 들어와서 카페가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외부에서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 이분이 단발성으로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발생한 강연 소득이면 이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성을 띠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즉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기타 소득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본다면, 이분이 앞으로 강연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면 전문 강사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분이 주업이 카페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의뢰가 들어온 강연 소득에 대해서는 이분이 처음 강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강사로서 강연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큰 차이점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느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일 때는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겠죠. 이런 일시적인 강연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60%까지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거죠. 즉 40%에 20%니까 8%죠. 그래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기타 소득세는 8.8% 세금을 뗀다. 즉 8%의 지방세 10%인 0.8%까지 합쳐서 8.8%를 기타 소득세로 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사업소득 성격을 띠게 된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으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어쩔 수 없이 3.3%로 세금을 뗀다면 그 소득도 역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강연소득도 그쪽에서 내가 아무리 강사라고 얘기를 드려도 그쪽에서 계속 기타 소득으로 뗀다, 어떻게 하느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상대방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에 대해서 구별 없이 기타 소득으로 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뭐 사업소득인지 계속 강연을 하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소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면 아무리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 대표님의 질문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행사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의뢰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의뢰받은 회사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이런 거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때 세금을 혹시 내는 건지, 낸다면 어떤 세금으로 떼야 되는지 이걸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연대회를 할 때는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행사에서 경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경비 60%가 인정이 됩니다. 즉 나머지 40%에 대해서 20%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되면 결국은 8.8%를 세금을 떼면 됩니다. 아이패드를 주면은 거기에 물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뗄 수 없으니까 받아가는 분한테 제세공과금 즉 기타 소득세 8.8%를 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뒷면에 보면은 또는 안내문에 보면 기타 제세공간금은 본인 부담분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다수가 경쟁하는 행사 이런 게 아니고 특정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 또는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전체 금액, 아이패드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부담하게 해야 됩니다. 큰 차이를 아셨죠?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회사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노래자랑 대회를 했다 이러면 당연히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본인한테 부담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의 밤, 송년의 밤 이런 거를 하셔서 행사를 하면서 상품을 줬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차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큰 행운이 있었는데요. 어머님한테 옷을 사드리고 백화점의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벤트였냐면 요즘 그렇게 유행하는 미스터 트롯 티켓을 제가 거머쥐게 된 거죠. 그 미스터 트롯 티켓이 장당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12만 원에 대해서 저는 이벤트성 행사에 당첨된 거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못 받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22%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거죠. 생활에서도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참조로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로또는 보통 3억을 초과하잖아요. 금액이 10몇억, 요즘 몇 명이 당첨돼도 10몇억 이렇게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3억 초과 로또 소득에 대해서는 30% 기타 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무조건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미치면 종합소득 신고할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선택사항입니다. 넣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당연히 넣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로또 같은 당첨소득은 절대로 종합소득세 합산하시지 말고 분리과세로 그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세금 낸 걸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 또 당첨된 상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